3을 모으고 30에서 33번 할게. 과학기술 지문이거든. 과학기술 지문은 과정 절차가 꼭 나와. 그러면 과정 절차는 어떻게 화살표를 해가지고 하고요. 그리고 여기는 모든 게 주제를 향해. 그러니까 다른 게 없어. 이건 요걸 보고 문제를 풀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단 말이야. 그래서 찬찬히 과정을 체크해 가면서 읽는 게 중요해. 첫 번째 문단부터 볼게. 식물은 강합성을 통하여 생장에 필요한 포도당을 생산한다. 식물이 광합성을 해야지 포도당을 생산할 수가 있어요. 광합성 과정은 대부분의 식물이 동일한데 식물이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그 효율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자, 광합성은 식물들이 대부분 비슷해요. 근데 서식하는 환경에 따라 너무 해가 안 드는 환경이라든지 아니면 너무 더운 환경이라든지 그러면 강합성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거야. 그래서 그 효율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식물들은 일반적인 식물들과 다른 방식으로 강합성을 하도록 진화하였다. 그러면 일반적인 식물들이 하는 강합성 방식이 있고 어떤 식물들이 하는 강합성 방식들이 있나 봐. 그럼 두 가지가 나오겠지. 그렇다면 이들의 강합식 방식은 어떤 식물들의 강합식 방식들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우리 보통 일반적인 식물들은 벼나 밀 이런 것들이고요. 어떤 식물들은 저 더운 데 사는 옥수수 하고 조수수 같은 애들이야. 그리고 이 문단 볼게요. 여기서는 자 중요한 건 강합성이 뭐하다고 강합성을 해가지고 포도당을 생산한다는 게 이거 중요합니다. 자, 이 문단 일반적인 식물의 강합성은 일반적인 식물부터 먼저 나온다. 자, 강합성은 잎에 있는 어디에서 염육세포에서 주로 일어난다. 강합성 과정은 명반응과 암반응이라는 두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면 명반응 따로 설명할 거고 암반응 따로 설명하겠지, 그지? 명반응은 빛 에너지를 물로 분해하여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하는 단계로 이 과정에서 부산물이 뭐가 생긴다. 자, 뭘 분해해? 명반응은요. 물을 분해해가지고 암반응에 빛 에너지로 물 분해하고 암반응에 필요한 화학 에너지를 생성한대요. 아, 암반응에서는 뭐가 필요하구나? 에너지가 필요하구나. 이 과정에서 산소가 산소가 나오는데, 근데 이 명반응은 빛이 잘 들면, 빛이 강할수록 많이 생성돼요. 빛이 강할수록 많이 생성되는데, 근데 이게 많이 강하다고 많이 생성되겠니? 아니겠지. 일정한 수준이 넘어버리면, 빛의 세기가 강해서 가지고, 일정한 세기가 넘어버리면 더 이상 생산하지 않는 거야. 명반응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소 부산물이지. 산소는 포도당 생성하고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게 불필요해요. 이 산소는 불필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공을 통해서. 기공은 어디 있냐면 잎 뒤에 있어. 잎 뒤에 기공이 있는데 기공을 통해 가지고 산소를 배출하고 이 기공의 역할이요. 이 기공이 산소만 배출하는 역할뿐만 아니고 산소 배출에 엔드 암반응에 필요한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암반응에는 이산화탄소가 필요하구나. 그리고 체내 내의 수분도 같이 배출하는 거야. 잎 뒤에 이렇게 물이 맺혀 있는 거야. 그러면 우리 여기에 명반응이 있었지, 그지? 요 빈 공간에 명반응 한번 적어 볼까? 자, 명반응은요. 명반응 빛 에너지. 자, 밑으로 읽어줄게. 빛 에너지 같고,
뭐하니?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하지. 물을 분해해가지고 뭐 만든다? 화학 에너지. 이 화학 에너지는 어디에 쓴다? 명반응에, 아니, 암반응에 필요하지. 암반응에 필요하고, 여기 부산물로 뭐 나와? 부산물은 산소지. 산소 어떻게 한다? 이 기공을 통해서 배출. 그지? 기공을 통해서 얘는 배출되고, 이 기공에는 뭐 돼 있어? 자, 기공에 보면 산소 있지. 산소 배출하고, 산소하고 물 배출하지. 물 배출하고, 뭐 받아들이니? 이산화탄소 흡수하고, 이산화탄소 어디에 쓴다? 암반응에 흡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 산문단 가면 뭐 나오겠니? 앞에 명반응에 쓰면 암반응이 나오겠지. 암반응 얘가 조금 복잡해요. 근데 어렵진 않아. 암반응 볼게요. 자, 명반응에서 생성돼. 명반응에서 아까 전에 뭐 생성했다고? 화학에너지. 빛 에너지로 물을 분해해서 화학에너지 생성했다 했지. 그리고 기공에서 뭘 흡수했다? 이산화탄소. 요걸 이용해가지고 여기는 포도당을 생성하는 거야. 포도당 생성하는 게 강합성의 목적이었지. 여기는 부산물이 뭐 나온다고요? 부산물이 물이 생겨요. 여기는 부산물이 물이 생기는 단계이다. 요까지 일단 한번 해볼게. 자, 우리 아까 제 고기 가자.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명반응이고, 자, 이렇게 줄 긋고, 암반응 볼게요. 암반응은 어떻게 해요? 뭘 이용한다고요? 아까 그 화학에너지. 화학에너지는 어디서? 명반응에서. 화학에너지 플러스 아까 기공을 통해서 뭐 있지? 이산화탄소 갖고 뭘 생성한다? 여기서 포도당 생성해요. 생성하는데 부산물 아까 부산물 뭐였지? 아까 부산물은 산소였지. 그치? 여기는 부산물이 뭐라고요? 물이라고요. 물. 여기가 자 부산물 여기는 물. 여기는 부산물 뭐? 부산물 산소. 그지? 여기까지 해놓고 다시 옆에 부분 들어가자. 자, 암반응 과정은요. 켈빈 회로를 통하여 진행되는데 그럼 켈빈 회로가 뭔지 나와야겠지. 그지? 대기에서 흡수된 이산화탄소 아까 전에 우리 기공에서 이산화탄소 흡수했지. 그지? 이 이산화탄소하고 뭐하고 결합하냐면 RUPB와 결합한대요. 이 결합은 루비스코라는 촉매에 의해서 촉진됩니다. 촉매라는 것은 이 반응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그 지금 과정 나오는 거 보이니? 여기서 과정이 되는 과정. 일단 처음에 이산화탄소하고 RUBP 결합하고 루비스코라는 촉매가 이걸 촉진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결합에서 탄소가 3개가 딱 붙는 거야. 3탄당. 탄소 3개가 결합하니까 3탄당이 형성되는 거야. 세 번째. 그리고 3탄당은 화학적 변환 과정을 거쳐가 얘가 이게 뭐 포도당 우리 여기가 포도당 생성한다 그랬잖아. 그렇지? 이 과정을 통해서 포도당을 생성하는 거야. 그리고 포도당 생성에 쓰이고 남은 화합물인 RUBP는 여기서 뭐 한다고? 재생. 여기 재생. 자, 여기서 남은 거 재생돼가지고 다시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거야. 그럼 어디로 가는 거야? 여기 첫 번째 단계로 이렇게 가네. 그지? 그럼 뭐 되는 거야? 순환되는 거지. 그지? 과정이 다시 진행된다. 이게 순환되지. 그지? 순환 과정을 켈빈 회로라고 한다. 자, 하는데 켈빈 회로는 포도당이 생성되려면 일정 수준 이상의 이산화탄소 농도, 일정 수준에 뭐가 있어야 된다?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리고 일정 수준의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 온도도 적정해야 돼요. 적정한 온도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해요. 온도도 적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RUPB가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비율이 낮아져 가지고 그러니까 일정 수준의 이산화탄소가 있어야 되고 적정한 온도가 있어야 되는데 요게 이렇게 안 되면 떨어지는 거야. 자, 지구상의 대부분 식물들은 뭐와? 자, 이와 같은 건 일반적인 가정이야. 요게 지금 이와 같은 요 가정이요. 우리 일반적 강합성 가정이야. 일반적 강합성 가정인데요. 근데 대부분 이렇게 강합성을 해. 근데 이산화탄소와 RUBP가 결합하여 생성하는 첫 화합물 3탄당임을 고려하여 C3 식물, 일반적으로 하는 것은 C3 식물인 거야. 이라고 부른다. 여기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 다서 가가지고 일반적인 거 하고 안반응에서 우리 가지치기를 하는 거야. 안반응의 첫 번째 일반적인 식물은 뭐 3탄당이지. 3탄당 3C 식물이라고 합니다. 이 과정은 어떻게 한다고요? 처음에 이거 켈빈회로를 통해서 하지, 그지? 켈빈회로를 통해서 하는데 자, 이 켈빈 회로가 뭐냐? 첫 번째 가정에 보면 첫 번째 가정은 이산화탄소 CO2지. CO2 플러스 뭐 한다고? RUBP가 결합을 하고 이 결합은 루비스코가 촉매작용을 하고 하면서 자, 이게 뭐가 된다? 3탄당이 형성되고 그리고 포도당 생성되고 그리고 남은 뭐가 있니? 남은 RUPB. 자, RUPB. 그러니까 요 남은 RUPB지. 남은 RUPB는 다시 뭐하고 이산화탄소와 결합하지. 어디로 간다? 다시 요 단계로 가지. 요 단계로 여기 1번 요렇게 1번, 2번 안 붙여도 되겠다. 왜냐면 가정 밑으로 적었으니까 요렇게 가면서 순환을 하는 거지. 요게 일반적이야. 일반적인 거. 근데 그다음에 이제 근데 요럴 때는 어떻게 해요? 적정 온도 그리고 이산화탄소 CO2가 있어야 되지, 그지? 근데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일반적인 게 아니고 다른 걸 보지, 다른 걸 본다. 그 다음에 3문단 갈게요. 근데 C3 식물은 기온이 높거나 건조할 때 강합성의 효율이 저하되는 거야. 기온이 높거나 왜 기온이 높거나 이렇게 문제가 나오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나오면 이게 뭐야? 그런데 이거와 다른 이게 일반적인 강합성 가정이라 그랬지. 이거와 다른 자, 기온이 높구나. 기온이 적정 기온에 적정 이산화탄소지, 그지? 근데 높거나 건조할 때는 강합성 효율이 저하된대요. 저하된대. 왜? 기온이 높거나 날씨가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 체내 수분이 지나치게 건조한데 만일 얘가 기공을 열어버려. 기공이 열면 어떻게 된다 그래서 우리 여기서 기공 열면요. 여기에서 산소하고 물이 배출된다 그랬잖아. 물 배출되고 나면 너무 건조하겠지, 그지? 그러면 건조할 때 기공을 열면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되는 거야. 체내에 수분이 자, 문제는 수분이 지나치게 배출돼. 그러면 기공을 열지 않아. 기공을 열지 않으면 무슨 문제가 있는데? 이산화탄소가 안 들어오잖아. 그죠? 이게 기공을 안 열면요. 이산화탄소 양이 감소하는 거야. 이산화탄소 흡수가 안 되는 거야. 이산화탄소 흡수 안 되면 앞에 그 켈빈회로 작동하니 안 되니? 안 하잖아, 그지? 그죠? 그래서 그러면 안 되고 켈빈회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러면 당연히 포도당 생성된다, 안 된다? 포도당 생성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포도당 생성이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면 성장 못하지.
성장 못하니까 그래서 가령 예를 들었지. 가령 이런 건 예시지 그지. 예를 들어뒀고요. 이상 기후 현상으로 인해 고온의 기후가 지속되는 상황이 발생하면 이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수 있으므로 C3 식물의 대표가 뭐야? 쌀과 밀 등은 당연히 생산량이 안 하니까 생산량 감소하겠지. 그래서 뭐 한다고요? 다른 방식이 있는 거야. 다른 방식을 강합성하는 식물이 있는데 얘는 어디에 고온에서도 잘 자랄 수 있어요. 그게 시포 식물이야. 자, 그러면 자, 5문단 갈게요. 옥수수조, 수수가요. 이런 것들이 시포식물에 해당하는 거고요. 얘네는 열대지방에서도 잘 자라도록 진한 시포식물은 얘는 두 개의 공간인 거야. 두 개의 공간이 있어요. 얘는 다 어디서 일어나니? 요런 거 다 있잖아. 요런 거 다 우리 연육세포에서 일반적인 이게 여기는 연육세포에서 일어나죠. 요거는 다 연육세포에서 일어나는데 여기 다른 것은 여기 봐. 첫 번째 공간인 요게 다 연육세포에서 일어나. 첫 번째 공간인 염육세포는 자, 염육세포는요, C3 식물과 같은 방식으로 명반응이 일어나는 것이고, 요 명반응 요거 어디에? 연육세포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암반응은 이 연육세포에서 일어나는 것도 있고요. 자,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암반응의 첫 번째 단계는요, 탄소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는 곳이야. 자, 탄소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볼게요. 염육세포에는 이산화탄소와 결합하는 역할을 하는 PEP가 존재하는데, 자, 염육세포에서 뭐가 있냐면 PEP가 존재한대요. PEP와 얘는 이산화탄소와 결합을 해요. 결합을 하는데, 결합해가 강합성을 일으키는 건 아니야. 이산화탄소가 결합하면서 4개의 탄소가 포함된 사타당을 형성하는 게 PEP야. 얘가 포도당 생성 아니다. 얘 포도당 생성 아니고요. 뭐 한다고요? 사타당 이거 아니야. 사타당 오케이 만들어주는 거야. 얘를 만들어주는 거야. 그래서 이런 걸 갖다가 시포식물이라고 합니다. 사타당은 염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다. 이 사타당이 어디 있어? 염육세포에 저장되어 있다가 얘가요. 어디로 이동하냐면 유관속초세포로 두 개의 공간이 있다 그랬지. 이거 두 개의 공간이 여기에 두 개의 공간이 있다 그랬지. 첫 번째 공간은 어디냐면 염육세포고요. 두 번째 공간은 유관속초세포라는 두 번째 공간으로 이동한 후 얘가 분해되어 포도당 생성에 필요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얘가 이제 어디로 간다고? 이 사타당이요. 유관세포로 가가지고 여기서 밖에서 받아들이는 게 아니고요. 여기 딱 보관하고 있다가 여기서 이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배출하면 이제 똑같은 거야. 그러면 자, 이산화탄소는 유관속초세포 속에 농축되었다가 똑같이 이제 켈빈으로 일어나는 거야. 통하여 포도당을 생성하는 거야. RUBP와 결합하고 그리고 이제 루비스코 촉매를 통해 가지고 포도당을 생성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C3 식물과 C4 식물의 켈빈 회로 작동은 요거 중요하다. 켈빈 회로의 작동 방식은 동일한 거야. 그래서 이제 남은 RUBP는 다시 이산화탄소와 결합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C4 식물은 유관속초세포 속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높게 유지하고 여기서 보관해서 염육세포에서 보관해서 줘가지고 여기서 분해해서 이산화탄소를 만드니까 그래서 C3 식물에 비해 높은 강합성률을 보인대요. 마지막 문단까지 읽고 정리할게요. 6번째 문단. 시포식물의 비율은 전체 생물의 5%밖에 안 되는데요. 전체 강합성의 23%에 달하는데 그만큼 강합성 효율이 좋은 거야. 그래서 나중에 기후위기에 뭐 고온이라든지 이런 기후위기에 중요한 열쇠가 되는 게
다른 강압성이야. 그러면 우리 여기에 이제 암반응의 두 번째 다른 일반적이 아닌 다른 암반응 볼게요. 자, 얘가 이제 처음에는 어떻게 한다고? 얘가 두 개의 공간이 있지, 그지? 두 개의 공간에 첫 번째 공간은 염육세포야. 염육세포에서 뭐가 된다고요? 자, 염육세포에서는요, 여기는 염육세포에서 우리 여기 염육세포에서 여기 명반응도 일어나. 이 명반응 이거 어디서 명반응 이거 어디서 염육세포에서 일어나. 그러면 여기서는 명반응 플러스 명반응에다가 뭐가 일어났냐면 탄소를 저장하는 거야. 탄소를 저장을 뭐 어떻게 하냐? 명반응 플러스 자, 탄소를 저장하는데요. 탄소 저장하는데 이 탄소 저장은요. PP라는 거, PP하고 이산화탄소 결합해가지고 뭐가 형성되니? 사타당이 되는 거지. 사타당이 돼가지고 이 사타당을 갖다가 요게 어디야? 요걸 갖다가 두 번째 공간이 뭐야? 유관속초세포야. 유관속초세포로 얘를 갖다가 사타당을 딱 보내줘요. 보내주면요. 여기서 뭐 사타당을 분해해가지고 분해하니까 여기 다 이산화탄소 4개잖아. 이산화탄소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분해하면 이산화탄소가 배출되고 사타당 이산화탄소 4개가 결합된 거니까 배출되고 이 배출된 이산화탄소하고 RUBP가 결합하면서 뭐가 일어나니? 켈빈 회로가 생성되지. 켈빈 회로가 일어나면 뭐가 되니? 포도당이 생성되지. 포도당 생성. 이렇게 되겠지, 그지? 요게 다른 거야. 우리 요걸 갖다가 뒤에 그림 보면 여기 있어. 얘가 자, 일반적인 거지. 얘가 일반적인 거고 앞에 그림이 요게 일반적인 강압성이고 예, 요게 어디 일어난다고? 요게 염육세포고 여기는 다른 강압성이지. 다른 강압성이고 여기가 염육세포였으면 여기가 뭐니? 유관속초세포가 되겠지, 그지? 자, 어려운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아니고 과정을 하나하나 잘 따라가면서 놓치지 말고 자기 생각대로 풀지 말고 그지? 단어의 의미에 맞게 풀어야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 수고하셨습니다.